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더 드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기 기능사를 취득한 이후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전기 기능사 자격 취득 후에 전기 기사 자격을 다시 취득해가지고 현재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정우성 과장님. 네. 외모만큼이나, 네, 정말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우성님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한 이후에, 이게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으셨나요? 어떠세요?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시는 분도 물론 계실 텐데, 네. 저는 그 전기 기사를 이후에 다시 취득하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기 과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기능사를 취득하고 또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취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조금 연봉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기능사로 이제 취득 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네. 이제 전기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취득하고 나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전기 과장으로 보통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과장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장점이 있고요. 전기 어, 기능사 취득을 하신 이후에는 보통 이제 당직 근무라고 하죠. 네네. 그렇게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전기 기능사 취득 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당직 근무를 쓰시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를 따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된 상황인 거네요. 기사가 있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능사만 있는 것보다 예. 산업기사를 따게 되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진짜 아파트만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신가요?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만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이세요? 예, 그럼 상가도 있고. 예,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껴있는, 상가가 있는 오피스텔의 그런 업무 환경에 좀 특이한 점이라도 뭐 있나요? 어떤가요?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업무에 그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파트에서는 이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있는 곳인데, 네. 이제 업무의 성격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일반 보통 상가만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업무를 좀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네요. 같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게 좀 약간 뭐 딱히 설명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엑셀 프로그램을 당연히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기사나 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컴퓨터 간단한 엑셀 작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로 오피스 자격증을 따야 될 필요까지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 네. 봐요. 핸드폰 사용하실 정도면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그래.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주간 근무로 해서 5일 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가요? 주 5일 5일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다 쉬시는 거네요. 예. 그럼 그게 기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제 그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훨씬 이제 근무 조건이 좀 유리한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물론 이제 그 아파트 단지마다 각 이제 그 일하는 단지마다 단지가 넓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더 많이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느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대 연봉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시죠? 어떠신가요? 어려움이라게 하기보다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혹시 미혼이신가요? 아니면 기혼이신가요? 저요? 네. 그것까지 대답 곤란한 질문이면 안 하셔도 됐습니다. 네.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사부터 어쨌든 이제 취득을 하셨잖아요. 예.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게 된 동기가 좀 있을까요? 동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연하게 또 이렇게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하시는 분을 제 주변에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쪽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근무하시는 그 근무처의 이제 뭐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 단지가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고 작은 어떤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네. 한 동짜리인가요? 예, 한 동짜리입니다. 한 동짜리.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게 많잖아요. 도심에는 이제 그런 데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제 취업이 가능하신데 이제 그런 곳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 네,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많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위로 또는 제 밑으로 어떤 그런 저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없고, 저 혼자. 팀원이 없고, 저 혼자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제 위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경비 반장님이라든지 같이 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간단한 업무는 저 혼자 처리하시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좀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이렇게 하게? 예,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업무 숙지가 안 돼 있을 때 또는 이제 그 시설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 조금 약간 걱정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나름대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좀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또 웬만큼 혼자 또 처리 가능한 일들은 오히려 혼자 근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터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건가요? 그죠? 그럼 혹시 뭐 요즘에 뭐 받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나요? 솔직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고요. 또 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를 가나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장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 어렵고 힘들면
다른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멘탈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입주민에 대한 이게 이제 업무 처리 시에 발생되는 스트레스인가요? 그게 많겠네요. 그죠? 예, 그게 많죠. 혹시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이제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좀 그 정 과장님만의 그런 방법이 있을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나름대로 이제 좀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또 먹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먹기 달렸다. 예. 그래서 입주민들을 부딪힐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좀 내 직장이다라는 또 나의 직장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또 그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질 것 같고요. 뭐 당연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죠? 예. 또 사람이 또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앞으로 계획이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일을 뭐 물론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산업기사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뭐 이직 계획이라든가 뭐 예.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큰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뭐 좋은 기회가 닿으면은 또 다른 좋은 직장 뭐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은 뭐 이직을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이 그래도 재미있고 그런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직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냥. 예.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 영상을 물론 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사실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기능사를 취득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전기 쪽 자격증이 있다면 꼭 어떤 시설 관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다른 그런 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또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취득하신다면은 좋은 길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 기능사 분명히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취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 과장님 모시고 잠깐 또 인터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죠, 같이. 예. 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